문재인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은 위대한 역사지만 저성장과 중산층 붕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려는 국가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의 본격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전 외환 위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한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후유증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실직의 공포 속에 과로와 경쟁이 가중됐음에도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역할의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일자리와 국민 가처분 소득 확대,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도 이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재벌이 아닌 사람 중심 경제로의 본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성장 과실이 고루 돌아가는 경제, 가계소득이 내수를 주도하는 성장을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혁신과 함께 사회구조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선결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민을 70번, 경제를 39번, 국가를 25번이나 언급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상복을 입고 들어와 현수막 시위를 벌였는데요. 연설을 마치고 찾아와 악수를 청하는 문 대통령과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본회의장 중앙 통로를 통해 입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문구와 도표를 이용해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촛불 집회 사진과 태극기 영상을 활용해 국정운영 철학을 밝히는 동시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고 개헌 의지를 거듭 밝히는 대목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박수가 나왔습니다. 북핵 문제 앞에서 정부와 국회 또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상복 차림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며 침묵 시위를 펼쳤습니다.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수막을 든 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갔고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던 의원들도 악수에 응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홍준표 대표와의 만남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하자 홍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는 답변을 해 잠시 어색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갔습니다.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민생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아랫목, 윗목 가리지 않고 골고루 옮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 투쟁과 예산 투쟁을 병행하기 위해서 국감에 복귀한 바도 있습니다. 복지 지출에만 치우친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 미래, 혁신, 성장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공무원 증원과 사회 간접 자본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등이 여야 간 대표적 충돌 지점으로 꼽힙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 역시 처리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기업 부담 확대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간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갔던 만큼 이들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권력이라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7월 무렵까지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 원가량씩 총 40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으로부터 별도로 1,000만 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도 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2014년 강남 일대에 구입한 최고 기준시가 9억 원대 아파트에도 국정원 돈이 사용됐는지를 함께 조사 중입니다.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받은 활동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검찰은 신동철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인 5억 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이 원장 차원의 승인을 거쳐 집행된 정황을 잡고 조만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3명의 전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 공작과 불법 사찰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추 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1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